듣고 분석하고 변호사의 눈으로 해결한다. 탐정 변호사 K. 자, 그동안 이슈가 됐던 사건들 중에서 아주 흥미로운 사건을 하나 선택을 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고 이 법적인 해결책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와 함께하는 탐정 변호사 K, 법률사무소 정심정행 강승주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탐정 변호사 K 강승주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네. 오늘 이 탐정 모자도 아주 네. 멋지게 이렇게 쓰시고 네. 그 파이프 담배도 네. 물론 모양이지만 가지고 오시고 너무 멋지신데, 근데 목에 걸고 계시는 게 지금 무슨 이게 뭔가요? 탐정이라고 적혀 있는데? 네, 이것은 탐정사 자격증입니다. 탐정사 자격증이 또 따로 있나요? 네, 아직은 공인 자격증은 아니고 민간 네. 자격증이긴 한데 아하. 요즘 변호사 자격증은 너무 흔한 것 같아서 네, 탐정사 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탐정 변호사 K 맞으시군요. 오늘 어떤 사건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지난 11월 부산시 사상구에서 발생한 길고양이 연쇄 살해 신고 사건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 길고양이 연쇄 살해 신고 사건. 사람이 아니라 고양이지만 연쇄 살해라고 네. 말씀을 하시니까 뭔가 좀 무서운 사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자, 먼저 변호사님, 탐정의 눈으로 이 사건 한번 정리를 해 주시오. 도대체 어떤 사건인가요? 네, 이 사건은 지난 11월 22일 부산시 사상구에서 한 여성이 길고양이가 학대받고 죽은 채로 발견됐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는데요. 네. 이 여성은 당시 고양이의 가죽이 벗겨지고 머리가 골절된 채로 발견되었고, 최근 3개월 동안 20여 마리의 고양이가 이렇게 학대받아서 죽은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에 말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인근 주민들은 동네에서 동물 학대 사건이 일어났다며 불안에 떨었는데요.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 사건을 접수하고 곧바로 수사팀을 투입해서 사건 발생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네. 정말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여성분의 신고가 사실이라면 정말 끔찍한 그런 사건인데, 저도 만약에 집 근처에서 말씀하신 그렇게 죽은 그 고양이 사체를 발견을 하면은 너무 놀랄 것 같거든요. 무서워서 어디 나가지도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실 이런 고양이 사체가 길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그 동네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무서운 일이죠. 네. 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하고 죽일 수 있는 사람은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거나 흔히 말하는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고, 그렇죠. 언제든지 고양이가 아니라 사람을 향해서도 비슷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네. 그런 사람이 가까운 곳에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동네에서 다니기가 정말 무섭죠. 그렇습니다. 게다가 한 마리가 아니라 3개월 동안 무려 한 20마리 정도가 이렇게 학대를 당해서 죽었다고 하니까 정말 끔찍한 일인데, 근데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건가요? 네, 사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도 부산 영도구에서 고양이가 척추와 꼬리뼈를 다친 상태로 발견되거나 우측 귀가 잘리고 옆구리에 커다란 상처를 입은 채 발견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네. 당시 부산 영도경찰서에서도 곧바로 동네에 설치된 CCTV를 분석하고 사건 발생 경위와 고양이들의 사망 경위를 확인하려고 했지만 사실 아직까지 범인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번에 그 부산시 사상구라고 하셨죠. 이 사상구에서 발생한 사건 범인 잡지 못했나요? 다행히도 그것은 아닙니다. 네. 이번에는 경찰이 고양이가 이렇게 끔찍한 모습으로 길가에서 죽은 채 발견된 이유를 찾아냈는데요. 경찰이 공개한 CCTV에는 고양이 한 마리가 도로를 건너다가 지나가던 승용차에 부딪히는 장면이 나오고, 네. 고양이가 비틀비틀거리면서 골목으로 달려가다가 힘없이 쓰러지는 장면이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고양이는 동물 학대로 죽은 것이 아니고 그냥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승용차에 부딪혀서 죽은 것으로 드러난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앞서 말씀하신 이렇게 그 골절이 되고 가죽이 벗겨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그 고양이가 학대받은 게 아니고 네네. 길 가다가 이렇게 차에 부딪혀서 다친 거고 치료를 빨리 받지 못해서 그렇게 해서 그렇죠. 안타깝게 죽게 된 건데, 네. 자칫 잘못 보면은 그게 학대받고 죽은 것처럼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의문점이 왜 그 나머지 한 20마리 3개월 동안 이렇게 없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럼 네네. 어떻게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여성 신고자는 최근 3개월 동안 20여 마리의 고양이가 비슷하게 학대받고 죽은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에 말했는데요. 네.
사실 그런데 그건 몇 년 전부터 자기가 먹이를 주던 길고양이들이 보이지 않아서 걱정하던 중에 이렇게 고양이 사체를 발견하니까 다른 고양이들도 학대받고 죽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 여성 신고자분이 왜 요즘 이렇게 먹이 주고 하시는 분들 캣맘이라고 부르는데 네네네.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고 돌보는 그런 분. 네. 근데 이게 캣맘이신데 자기가 먹이를 주더니 고양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이니까 얘들이 어디 다 없어졌다고 신고를 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뭐 사실 이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 입장에서는 조금 허탈했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고양이는 다들 아시다시피 독립성이 강해서 길들이기가 좀 어려운 동물이고요. 네. 길고양이들은 특히 영역 다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뭐 아마도 이런 점 때문에 이 고양이들이 사라지게 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사실 고양이들 사체가 발견되지도 않았고요. 그렇군요. 이렇게 또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나마 조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 네. 것이 고양이 학대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서 맞습니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변호사님. 그럼 이번에는 변호사의 눈으로 이 사건을 한번 해결을 좀 해주시죠. 네, 이 사건에서 고양이 학대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지만 일단 동물보호법 중 동물학대 관련 규정을 한번 보면 동물보호법 제8조는 잔인한 방법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살해하거나 같은 종류의 동물이 보고 있는 장소에서 살해한 사람은 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약물을 이용하거나 도박, 광고, 유흥을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평소에 또 그 네. 생각했었던 것보다 처벌 강도가 훨씬 센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동물보호법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일단 생명은 모두 존중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네. 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변호사님 그 최초에 그 신고하셨던 여성분이 길고양이를 돌보는 캣맘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요즘 이 캣맘들을 둘러싸고 이렇게 먹이를 주니까 고양이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이 동네가 어떻게 되고 막 주민들하고 갈등이 많이 네, 생기거든요. 맞습니다. 경우 많이 보셨죠? 그렇죠. 네. 사실 뭐 고양이 울음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고 하거나 네. 고양이가 주차된 차를 긁는다든지 또 고양이 배설물 때문에 동네가 지저분해진다든지 하는 이유 때문에 이 캣맘과 동네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뭐 그래서 한 아파트에서는 아파트 자치 운영에 회의를 해서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입주민에게는 관리비 50만 원을 추가로 청구하겠다. 또는 뭐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입주민을 신고하면 포상금 10만 원을 주겠다고 결정하기도 했는데요.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은 동물보호협회로부터 지속적인 항의를 받고 결국에는 회장직에서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동물을 보호하는 것도 맞기는 한데 또 그렇다고 사람들에게 불편을 줘서도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참 애매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사실 어제 저희가 그 방송 중에 얘기를 했을 때 뭐 비둘기에게 먹이 주는 네.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찬반 네, 의견을 맞습니다. 또 나누곤 했었거든요. 이런 갈등들이 참 많은데 법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제가 오늘 이 사건을 준비하면서 그 비둘기 사례도 같이 참조를 했었는데요. 네. 사실 아파트의 경우에는 소음이나 위생 문제로 주거 생활에 불편을 주는 입주민에게는 아파트 관리 규약으로 이런 행동을 제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에 네, 그렇죠. 네네. 공동주택 관리법을 보면 관리 규약을 위반한 사람 또는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길고양이와 같은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막는 그런 법률은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네. 아파트가 아닌 일반 주택 지역에서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제한하기는 사실상 좀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것에 대해서 규정하는 그런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요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뭔가 이렇게 명확하게 제시돼 있는 법률이 없다 보니까 네, 애매하다 맞습니다. 보니까 또 갈등이 이렇게 생기지 않나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탐정 변호사 K 시간에 길고양이 연쇄 살해 신고 사건. 다행히 연쇄 살해가 아니라서 천만 다행인 그렇죠. 사건이네요. 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정심정행 강승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탐정 변호사 K 강승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